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 명의를 전하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검진이 일반화되면서 혈액에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많은 상태인 고지혈증이나 여기에 좋은 콜레스테롤 또는 고밀도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이 적은 상태를 포함한 이상지질 혈증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지혈증과 이상지질혈증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고지혈증과 이상지질혈증에 걸렸을 때 먹게 되는 약물의 공과 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지혈증과 이상지질혈증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의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린다는 사실이고, 둘째, 고지혈증과 이상지질혈증이 지속되고 악화되면 축상동맥경화증을 일으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이상지질혈증은 고지혈증을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이므로 이 영상에서는 주로 이상지질혈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지혈증과 이상지질혈증에 걸리고 있는지는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발표한 2020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에 따르면 첫째로 2018년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38.4%로 성인 5명 가운데 무려 2명이나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으며, 둘째로 2018년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20세 이상 성인은 총 1156만 명으로 2016년 991만 명보다 2년 만에 16.6%나 증가하여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병관리청의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따르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자료에 근거하여 2022년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40.2%로 더욱 높아졌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유병률도 높아진다고 하며,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대체적으로 약 47.4%가 이상지질혈증을 나타내며 여성은 33%의 유병률을 보이는데, 폐경기 전에는 남성보다 유병률이 낮지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유병률도 높아져 폐경 이후 유병률은 남성과 비슷합니다. 이상지질혈증의 증가 추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304만 명으로 2019년 220만 명보다 38.5% 늘어났습니다. 이상지질혈증 환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자신이 환자임을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하고 이상지질혈증을 낫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둘째, 처방받은 약만 처방전대로 열심히 먹고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셋째, 이상지질혈증을 낫기 위하여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반응에 따른 이상지질혈증의 진행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지질혈증을 낫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지금까지 높아진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죽상동맥경화증을 거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처방받은 약만 처방전대로 열심히 먹고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지금까지 높아진 원인이 남아있어서 이상지질혈증이 낫지는 않겠지만 약물의 효과 때문에 합병증으로 발전하는 속도는 둔화될 것이며 약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상지질혈증을 낫기 위하여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경우,
노력의 정도에 따라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지금까지 높아진 추세가 낮아질 것이며 그 노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이상지질혈증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상지질혈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의 작동 원리와 종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려 하는데 약물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이상지질혈증에서 문제가 되는 콜레스테롤의 역할과 조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원래 몸에 해로운 물질이 아니며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의 하나로 세포막의 구성 요소이며 쓸개즙과 비타민 D,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로도 쓰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몸에 필요한 양의 25% 정도는 음식으로 섭취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간에서 합성되는데 간세포에는 콜레스테롤을 필요한 만큼만 만들도록 유전자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유전자가 유전자에 설계된 대로 콜레스테롤을 필요한 만큼만 만들기 때문에 이상지질혈증이 생기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의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 이상지질혈증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유전자가 설계된 대로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이며 이처럼 잘못된 생활습관으로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사, 스트레스,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 콜레스테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약물이나 질병, 흡연, 운동 부족, 과음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상지질혈증의 예방과 치유는 이상지질혈증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를 병행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질병치료와 달리 식사요법이나 운동, 금연 등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선에 우선 힘쓰고 약물치료는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지질혈증의 원인과 위험성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프면 약을 먹어야 낫는다는 고정관념에 익숙한 사람들은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이 어떤 노력을 내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약을 먹는 편한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상지질혈증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이상지질혈증을 고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권유해도 실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상지질혈증에는 대체로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약의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상지질혈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의 작동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물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약들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합성을 억제하거나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거나 콜레스테롤의 배설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상지질혈증 치료 약물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약물과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약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스타틴 계열 약물이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1차 선택 약제로 쓰이며 스타틴제의 효과가 목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병용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스타틴제를 포함한 이상지질혈증 치료 약물의 사용으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 치료 약물의 효과는 일시적이며 콜레스테롤을 필요 이상으로 만드는 간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이상지질혈증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물의 사용을 중단하면 약효가 사라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다시 높아지며 약물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스타틴 계열 약물의 부작용으로는 두통이나 소화기 부작용, 간 독성과 근육 독성, 간질성 폐질환, 당뇨병 증가 등이 알려져 있으며 다른 약물도 다양한 부작용이 있는 만큼 장기 투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타틴 계열 약물의 부작용 가운데 당뇨병의 경우 2008년 의학 저널인 란셋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스타틴을 투여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평균 9에서 13% 증가하였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한 연구에서는 스타틴 복용군은 비스타틴 약품을 복용한 비교군보다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평균 1.88배 높았는데 오래 복용하거나 복용량이 많을수록 당뇨병 위험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앞에서 이상지질혈증의 약물치료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약물치료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낮아지더라도 그 효과는 일시적이며 낫는 것이 아니므로 이상지질혈증이 나을 수 있도록 이상지질혈증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상지질혈증의 원인 가운데에는 콜레스테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약물이나 질병처럼 모두 고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전략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내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한 온갖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